제가 2014년부터 여기 연동에서 일하기 전부터 14년부터 매년 1년에 한두 번씩은 이제 이중유아 교실을 할 이제 기회가 있었었는데 지금까지 늘 이제 열났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병 관련된 내용이나 모유 수유만 다루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훈육과 이제 훈육이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저도 이제 처음 준비하는 거라서 이제 평소보다 긴장도 좀 많이 하고 좀 이제 더 신경 써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제 오신 분들한테 아무쪼록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내용은 이제 그 EBS 부모 침대구비 길들이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바탕으로 이제 했고요. 제가 원래 오늘 오신 분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2번을 주문을 했었는데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추첨을 해주시기로 했었는데 하고 나중에 애기 이름하고 뭐 연락처를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도착을 하면 연락드리고 제가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2명을 추천하려고 했는데 제가 앞에 있다가 마음이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 남자분이 딱 한 분 앉아 계셔가지고요. 지금 얘기 아버지? 아니요, 얘기 아빠. 얘기 아버지인가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굉장히 이제 눈에 아버지신가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 분만 앉아 계신 줄 알고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니면 실례가 안 되면 2분 일어나셔서 다이어트 하시면 한 분한테 제가 선생님 저도 아빠입니다. 자 앉을게요. 네. 가위바위보! 연락처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수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우리 아이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하게 키우기로 이제 정해봤고요. 이제 처음으로 제가 한 번도 자기소개를 하고 시작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제 자랑은 아니고 애가 있나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들어서 제가 이제 일단은 이런 강의를 할 수 있을 자격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결혼은 이제 11년 차고 이제 딸 2이가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안동에서 유일하게 이제 음유한 음식은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받고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르다는 걸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주변에 진짜 그 얘기가 있고 훈육 관련된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질병 외에도 이제 성장과 훈육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혹시 상당히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지효씨를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힐링 토크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이 훈육이라는 주제가 힐링 토크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여기 오신 분들 마음을 조금 무겁게 할 수도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이제 잔소리 좀 하러 나왔다고 제가 이제 적고 이제 딸내미도 이제 하루에 12번씩 진상짓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계속 훈육과 관련된 얘기를 이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소아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노키즈적인 소아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이제 제 친구들이나 가족들 앞에서 이제 많이 하는데 이 보고 있으면 훈육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아이와 훈육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이제 가족들이 하루에도 이제 자주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이런 분들을 보고 있을 때마다 아 얘가 이렇게 이제 나중에 자랐을 때 어떤 아이로 자라게 될까 이런 걱정이 진짜로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기회가 되면 훈육이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보통 우리 애가 이제 어떤 사람으로 이제 자라게 됐을까를 이제 물어봤을 때 이건 교과서적인 얘기죠. 뭐 이제 사회에 든든한 구성원이 됐으면 좋겠고, 뭐 당연히 건강할 줄 알았으면 좋겠고, 건강한 남자를 자랐으면 좋겠고 이런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엄마들은 이제 우리 아이가 잘 됐으면, 공부 잘했으면,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고, 여유롭고 풍족했으면 좋겠고,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득하고요. 이거는 누가 한 말이냐면 어제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엄마로서 아이가 어떻게 만났으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저희 와이프가 대답한 거 다 받아줘가지고 이렇게 본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엄마들이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기르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아이들이 훈육을 잘
받지 못하고 이제 자기만 아는 이제 그런 아이로 자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교육을 잘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자랐을 때 또는 이제 이런 부모들을 봤을 때 이런 부모들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모습이 될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가정교육을 받고 자라왔을까, 이제 젊은 분들이 이런 거 보시는 듯 싶은데 이제 그냥 웃자고 만든 편이죠. 이제 이런 분들 어떤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을까, 이제 엄마가 어떤 분인지까지도 이제 이미 다 이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가 그렇지만 그렇게 무겁지는 않지 싶은데 그래서 이제 좀 교과서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나중에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이런 사람으로 이제 자라나는 게 정말로 이제 우리 아이를 이제 잘 양육하는 그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몸도 튼튼 이제 마음도 튼튼이라는 이런 주제 제목을 이제 붙여봤습니다. 그럼 이제 훈육이 뭔가요?입니다. 그 훈자는 가르치다, 육자는 기르다. 훈육은 가르치고 기르는 겁니다. 보통 훈육이라고 하면 아이를 붙잡고 혼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훈육이라는 말 자체만 보면은 그냥 아이를 가르치면서 기르는 거, 그러니까 기르는 과정 자체를 이제 훈육이라고 하고요. 훈육을 잘한다는 말은 잘 가르치고 잘 기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훈육이라는 거를 꼭 해야 되냐? 보면은 이제 아이가 결국은 가정에서 제일 먼저 인간관계와 이제 세상을 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훈육이 아이가 세상과 처음으로 이제 접하게 되는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운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에게 슬픔이나 어려움을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아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고요, 요즘은. 그렇지만 이거는 현실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간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기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슬플 때 즐거울 때를 모두 느껴야 되고요. 때로는 화도 내보고 또 좌절도 해보고 참아야 하는 게 있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힘들고 외로울 때는 누군가가 힘이 되어주다라는 것도 가르쳐줘야 되고, 실패를 했을 때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도 가르쳐줘야 되고, 이런 이제 감정의 이런 스펙트럼을, 범위를 넓게 경험을 하면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이제 아이를 길러줘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기쁨 요 하나에 이제 몰입된 육아가 이제 많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잘 키우는 거는 이제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이제 바람이고,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잘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이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이제 모든 부모님들이 이제 완벽한 부모는 없거든요. 끊임없이 노력을 이제 해야 되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책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딸바보가 그랬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그리신 분이 아빠였습니다. 네, 딸바보니까 아빠가 맞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되게 공감되는 애기 키우면서 하는 그런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다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육아고 훈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훈육을 이제 꼭 내가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되게 좀 나름 충격적이었던 경험이었는데, 2015년도에 저희 큰딸 어린이집에 이제 한 해를 마치고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어린이집에 바라는 점을 제 기억에는 객관식이 아니고 그냥 주관식으로 그냥 써라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등이 어린이집에서 인성교육을 줬으면 좋겠다 를 적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되게 의아했던 게, 왜 어린이집에서 인성교육을 할까? 어린이집은 그냥 타가시설인데 인성교육을 집에서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인성교육은 학교에서 하고 뭐 어린이집에서 하고 뭐 태권도 도장에서 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성 교육은 집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그런 인성교육이나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냐 보면은, 부모님들이 대체로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 정말 많이 듣는 질문들이거든요. 감염도움 내냐, 아연, 비타민, 농산철분, 뭐 키 큰 이런 거 이제
수많은 것들을 질문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사실 성악과 의사 이제 성악과 학회 공식적인 대답을 말씀드리면 하나도 안 먹어도 애 자라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런 거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이제 마음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잘 모르는 거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감도 잘 못 잡겠고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자라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예뻤던 아이가 이제 청개구리가 되는데 이 아이들을 기르는 과정에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갈등의 원인도 알고 그다음 아이를 훈육을 할 때 뭐를 허락해주고 뭐를 통제하고 이런 것도 이제 기준을 알고 어떻게 아이에게 단호하게 어떨 때 안아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도 알게 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배우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부모가 이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를 본인들이 잘 자신의 입장도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개구리가 되는 이유 이제 몇 페이지 이제 이론적인 거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제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상호 주관성과 애착 안정성 이제 몇 번 반복해서 얘기가 나올 텐데 이 상호 주관성이라는 건 뭐냐면 엄마와 아이, 아빠와 아이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서로의 주관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주관이 서로 이제 맞아 떨어지는 그것을 이제 상호 주관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언제부터 엄마 눈치도 알고 그런 감정을 아냐거든요. 그럴 전부터 이미 엄마의 표정과 눈치를 살필 줄 알게 되거든요. 이제 계속 엄마를 살피고 있어요. 살피고 있는데 돌 전 애들은 요구사항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돌 이전에는 대부분 쉽게 맞춰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아이의 의도를 잘 예측을 하고 맞춰주니까 아이도 만족을 하고 안심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측을 형성하게 되는데 돌 지나고 두 돌쯤부터 이제 애들이 주관이 생기죠. 애가 의도하는 게 생기고 엄마가 의도하는 게 달라지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혼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시작하게 되고 이제 애착 안정성입니다. 애착 이제 정서적인 유대관계인데 이 상호 주관성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아이가 아이의 필요를 엄마가 잘 이제 이해를 해주고 이제 받쳐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애착이 형성이 되는데 이제 아이의 주관이 강해지면서 엄마가 내 뜻대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여지기만 했던 이제 경험에서 아이들이 돌까지 평생이죠. 돌 평생을 편하게 마음고생을 안 하고 지내왔는데 갑자기 엄마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혼란스러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고집을 피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청개구리 행동이 시작이 된다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이제 청개구리의 출현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발달 과정상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고 이 시기를 잘 거쳐야지 아이들이 이제 독립적인 아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아이도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애착 형성을 잘 하고 또 훈육을 잘 해가지고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넘길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육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고 가정에서 시작해야 되고요. 잘못을 꾸짖는 게 훈육이 아니고 가르치고 기르는 전체적인 과정 자체가 훈육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평소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부모가 요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훈육을 하다 보면은 애착 안정성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훈육 과정을 통해서 애착이 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단순 지시를 한다고 해서 애가 듣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래도 뭔가 깨어진 애착이 있어야지 이 훈육이 이루어지지 처음부터 이 애착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훈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되고 훈육을 하면서 깨어진 애착을 다시 또 회복시키고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육을 하려면 부모님이 본을 보여주셔야 되고 아이들이 닮고 싶은 부모가 돼야 되고요. 아이가 이제 부모를 좋아해야지 닮고 싶잖아요. 아이가 어떤 부모를 좋아할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잘해주기만 하면 되는 부모를 아이들이 좋아하느냐. 이제 내가 땡깡 부리고 있으면 도와주고 내가 말을 안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척척척척척
다쳤다 해주는 엄마 아빠를 아이가 좋아하느냐. 실제로 이제 아이 심리를 하는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안정적인 이게 자랄 수 있도록 지지를 해주는 부모님을 아이들이 좋아하고 닮고 싶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고요. 결국은 상호주관성, 그러니까 아이의 필요를 부모님이 잘 캐치를 해줘야 되고 이제 애착 안정성, 그 애착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상호주관성이라는 게 엄마가 아이의 필요를 알고 다 들어준다는 게 아니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훈육이라는 거는 그 아이의 필요를 알지만 내가 이래서 그거를 너에게 해줄 수가 없어 라는 거를 말하는 것 과정까지도 다 상호주관성에 포함이 되거든요.